감천동의 과수토지 건축 인허가 여부에 대한 얘기와 대표적으로 협상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중공업 지역에 땅이 나왔다는 거, 18평이 좀 넘어간다는 땅이었고, 이게 4,200인데 단순히 봐도 좀 사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주변 시세가 한 550만 원 전후였는데 이게 지금 228만 원 감정되고 제가 118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지목이 중공업 지역인데 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의 주상공은 전답가서는 없죠. 옛날에 이래도 농정받아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반려 사유를 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지목만 변경하면 되죠. 평당 20만 원만 들어가면 최대 지목은 대지든 공장용이든 바뀌는 땅이죠.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보세요. 228만 원에 20만 원이면 248만 원이잖아. 근데 옆에 땅이 얼마라고? 500억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땅 지목만 바뀌는 순간, 그리고 하필하는 순간 땅값은 이 땅 갖고도 감정가에서 배가 넘어가 버린다. 근데 그걸 반값에 118만 원에 받았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땅이죠. 자, 상업지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좋은 땅이라고 다 바퀴가 있죠. 근데 제일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땅이 준주거 중공업 지역입니다. 근데 준주거 중공업 지역이 더 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일반 상업지에 유흥이 잘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준주거 지역이다. 애매모호한 거야. 왜? 갑자기 공단이 조성되는데 주거 지역을 만들 공간이 잘 부족한 거예요. 도시가 새 신도시가 되면은 유흥지역도 따로 빼내고 상업지역에 주거지역 따로 빼내고 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작은 데가 다 몰아붙이는 거야. 그게 바로 준주거 중공업 지역입니다. 학교 옆에 유흥 잘 못 들어오겠죠. 근데 이 중공업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완화를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과수토지 사더라도 준주거 중공업 재산도 3종 정도를 사면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상업지보다 못지않은 이런 중공업지역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18평이라면 결코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최소한도로 13평 전후에서 한 3층에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 뒤에 빌라들 올라가는 고가사다로 옆에 요 부분입니다. 요 조그만 대문 하나 있죠. 요런 개념만 깨달았어도 로또가 되는데 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으면은 돈 되겠거니. 그 정도의 상기를 갖고 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여기 감천항이고 우리나라 수출입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리 중에 한 곳이죠.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땅은 18평인데 이 부분이 도로였습니다. 지금 공부가 됐더라면 로또로 그만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사폭이 4m가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이 뒤로서. 이 부분 아까 또 했죠. 용도 폐지하는 땅이죠. 공장 마당이니까. 배보다 더 큰 배꼽을 가진 이 땅을 용도 폐지하고 공장 용지나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지, 이 당시로는. 자, 물론 이 때문에 나중에 협상을 이사사 하면서 사고청을 찾아가서 여기 건축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지금 같으면 건축사 가서 나중에 건축할 테니까 한 설계 시작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만 주도 설계 떠줍니다. 그거만 뜨는 순간 땅값은 거의 1,000만 원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그 조건들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럼 오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왜 안 샀을까? 175억, 18평에 175억의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오복간장에 팔 때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팔지도 못하겠고 요 작은 땅에 하나에다가 암주만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저거 알박은 땅이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작은 필지에다가 했겠죠. 그래서 자꾸 세금 체납이 늘어나서 175억이 되다 보니까 저 오복간장은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한 2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자기 마당으로 섰고 당연히 뭐 18평 정도는 돈이 있으니까 오면 자기네가 사겠고 일반인이 전문권을 절대 낙찰받을 사람 있다 없다? 자기로서는 없다고 판단한 거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압류권 뒤에 조그만 땅 나올 때 그 실제 점유 사용자들은 그걸 소유자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오죠. 공장에 펜스를 치겠다고 이렇게 내용 증명 하나 보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이걸 낙찰을 받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만나러 가는데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저도 공장 앞에서 15분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고민을. 여기 첫 만남을 공장장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쓰기보다는 장병 쪽에 가깝고 그래서 첫 마디가 뭔데요?
아니, 땅 때문에 왔다고. 아니, 그런데 이 양반아. 당신 받았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냐.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펜스 치겠다. 이게 순전 두 사람의 개인 감정이었습니다. 펜스를 또 쳤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좀 시간 지나니까 한 3, 40명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보면 조그만한 양반 하나 딱 보이시네. 꼬장하게. 아, 직감적으로 제 양반이 회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옆에. 그래도 또 냈다 한테 쫄들 까버립니다. 공장한테. 그러고 말, 여기 차다 빼줘. 토종 부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하루에 수십 대, 수백 대 차가 부산시내 납품차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펜스를 박았다 하는 얘기는 몇백으로 움직일 사람이 이 땅을, 마당을 뺏겠다는 그 자체가 부산시내 이제 소문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땅을 이제 못 팔겠구나. 왜? 첫 감정에서 부자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한 2년이 흘러가죠. 이 땅을 그냥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제 배포가 배가 좀 더 나왔죠. 또 물건도 한 처리가 한 3, 40개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경험의 노하우가 있어지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공기가 사늘합니다. 나이가 한 30 후반 정도 되는 젊은 친구 앉아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왜 왔는데요? 내가 그 당시에 경험도 좀 부족하고 처음 하다 보니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본사에게 기사에 내가 본의 아니게 민폐를 좀 끼쳤다. 형편이 된다면은 당신한테 이 땅을 좀 팔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 떨어지는 거 딱 하는 말이 얼마인데요? 나는 이 땅을 얼마를 팔지 생각도 한 적도 없었어. 못 판다고 생각만 했으니까. 감정이 쌓였으니까.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띵해집니다. 얼마를 팔아야지? 내가 2,100개 매입을 했는데 이거 얼마를 팔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응급히 튀어나온 말이 5천요. 우리가 매입할 테니까 볼 이유도 없고 그 통장으로 이어들 테니까 계약 쓰고 할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 자식들 뭐 장난치나 하고 띠띠띠 나오는 순데 정문을 통과하는 쯤 되게 띵 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한 3일 뒤에 저희 변호사가 사무실로 방문을 합니다. 차를 한 2시간 동안 모는 동안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첫째는 모멸감도 느끼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쉽게 했을까? 그렇다면은 이전에도 내가 충분히 협상을 잘했더라면 더 쉽게 매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마음고생 안 하고 계약서 마지막을 작성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서 가니까 화사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네요. 시간이 오래됐지만 사실 선생님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손해도 됐고 이미지가 좀 그랬다. 컨테이너가 또 마당에 있다 보니까 그게 흉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하면 건축도 가능한 땅이었다. 이 감천항이 이 주위에 상가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사무실이 필요한 자리인데 여기 13평에 3층, 경우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하나당 했으면 한 2천에 한 5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13평이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013년도에 사업청에 가서 제가 공무원에게 뭘 질문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지금 같으면 간단하게 가서 설계사 사무실 가고 도면 하나 걸어주고 가세요. 건축 가능한지. 그리고 건축 허가만 딱 신고를 하고 협상에 들어갔더라면 건축 지을 필요는 없겠죠. 알바기에 전형적인 알바기였다. 그 다음에 약 60평이 넘는 이 땅이 내 것도 될 수 있었던 땅이에요. 용도 폐지할 땅이에요. 왜? 공장 마당이잖아요. 불화권을 가진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여기 평당 1,000만 원대 갑니다. 근데 땅값이 1억이지만 이 60평의 불화권을 가진다면 이것도 1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초짜는 이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고수가 되면 개발에 인허가를 갖고 땅값을 올리지만 더 고수들은 이런 주위의 땅은 대전되는 여러 번 샀다면은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 이해관계인이 사게 만드는 순간 땅값은 무한대로